네, 안녕하십니까. 뉴탑 현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사업 소개입니다. 사업 소개인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찬바람이 불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올 3월 달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옆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보긴 봤어요. 봤는데 아무튼 여러 위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8개월째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간다는 건 누구나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말은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변화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찾고 싶고 생존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배웠던 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당황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이제 신재혁 스폰서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너무 좀 다양한 직군에서 종사를 좀 했었습니다. 직업군인도 했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는 하는데 오래 가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변화하면서 이제 제 짭이 없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병원 직군을 선택했던 이유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프고 죽는 사람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직군에서 근무하면서 예상대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제 편안하게 잘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뭘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볼까. 물론 이건 남자들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여자분들 몰래, 아내 몰래 하게 돼 있죠. 그죠? 원래는 최초 출발은 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예, 뭐 주식 투자에서 와이프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했는데 나중에는 빚으로 깜짝 놀라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만회해보려고 뭐 중국 투자라든지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그 좋은 직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수연 사장님은 파산, 저는 어, 개인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거죠. 뭔가를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번듯하게 근무는 하는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하고 미래가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자살하는 분들을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서 왜 자살하지? 저 기운으로 살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막상 내가 당해보니까 희망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 자살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전장에서 보셨지만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열심히 희망차게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만나고 이수연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3년 만에 번듯하게 내가 이리 이사 가겠다 했는데 윤 씨를 통해서 이루고 또 3년 만에 또 제가 이쪽으로 이사 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성공은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근면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배워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성공은 X, Y, Z라는 겁니다. X는 누구를 만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고가 내가 내 방향을 결정짓는데 우리는 그동안 선배들한테나 또는 부모님한테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벼랑같이 몰리고 뭔가를 찾아 헤맬 때 마냥 시간으로서 열심히 사는 건 답이 없다고 알게 되고 여기 미팅에 나와서 제가 배우게 된 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누구를 만나고가 중요했고 또 무엇을 하고가 중요했고 어디에 있고가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2000년도 최근에 위기를 보면 IMF가 있었죠. 이때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먼 사태가 벌어지고 이때는 미국에서 땡전 한 푼 없이 돈 10원 한 푼 없어도 집을 쌓이만 하면 살 수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직격탄 외환위기를 맞게 되고
그다음 또 메르스도 맞게 되고, 그다음에 사스, 사드 계속적으로 위기는 찾아오는데 그동안 학습한 끝대로 코로나도 몇 달 있으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2025년 같이 땡겨서 살고 또 2025년 사고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머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주변을 돌아봐도 전부 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삶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기업체는 지금 2단계가 발령되고 거의 원격 근무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산업이 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역시 모두가 앱에서 별점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누구에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별점으로 날려버리면 나와 의지에는 관계없이 나는 그냥 별점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유니티 사업은 제가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이고 처음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 배우지도 못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점에서 유니티 사업을 평가한다면 오프라인에서 멤버십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온라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3년도 1월달에 유니티와 만났습니다. 골수 보수 꼰대입니다. 예,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다니면서 그냥 차부장급으로 그렇게 늙어가는 제가 또는 뭔가 도구를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저에게 이제 유니스를 권하게 됩니다. 권하게 되는데 밥 먹고 술 먹기 전에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변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뭐 먹었냐고. 못 먹었냐고, 못 먹었냐고.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제품을 알지도 못할 때라서 이건 먹으면 위에서 이만큼 불어가지고 술빨이 대박이라고. 어쨌든 그때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접대상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초로 유니시티는 슬림으로서 술이 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숙취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알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먹어봐. 술이 안 취해. 술발 대박이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첫 달 수당이 12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125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미팅에 나가는 것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외근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미팅 나가서 제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소 우리를 보면 내 나라에 있는 소가 사원소예요. 그 다음 중간에 대리소, 과장소, 결국에는 이 소똥더미 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은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 속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세상도 있었는데 직장인의 자유를 꿈꾸면 안 됩니다. 직장인은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속에서 모든 것이 필요 없고 유니시티가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시간과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우리 법인은 또 우리 병원은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을 사서 차곡차곡 그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고 그 시스템은 내 것이 아니라 법인 것이다. 그러면 왜 이걸 갖다가 우리 선배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들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죠. 이걸 아는 순간에 제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병원 속에 있으면서 제가 항상 출퇴근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 안 보는 생활을 하고 싶다. 아침에 내리면, 응급실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아파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고, 돈이 많으면 건강을 잃으면서 건강하면 또 돈이 없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자산이 건강인데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건강을 잃어가는데 나 미팅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시간과 돈과 건강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주변에 바보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이상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표를 내기를 결심합니다. 부업으로 6개월, 7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생하고 파산하고 하루를 그냥 버티듯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제가 마치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희망이라는 놈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희망이 생기니까 제 눈에는 유니스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혹시 제품을 전달했는데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도리어 전화를 했어요. 사람 말이 그렇게 우습냐고. 먹을 건지 안 먹을지 빨리 이야기하라고. 막 그렇게 무식하게 전달하고 다녔던데.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마라부터 시작했고 오만 소리를 다 듣는데 저 개의치 않았어요. 6개월, 7개월 동안 미팅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리라 생각하면서 물론 쉽게 몇 년 사이에 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만 하면 내 직업적인 가치와 노후 생활은 내가 보장받겠다는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했죠. 제가 요즘에 저희 파트너 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쌀을 한 대박씩 받는 사람이 매달 한 대박씩 받는 사람이 갑자기 한 톨, 두 톨 곱하기 배수로 받겠다고 나간 나를 보고 그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잘 나갈 때는 계속 한 대박씩 받고 있다가 저는 한 톨, 두 톨, 세 톨, 네 톨 하다가 지금 저한테는 이 코로나 위기에 2억 7천만 톨, 뭐냐면 80kg 쌀 한 가마니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보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들한테는 더 이상 쌀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축척이라는 것 갖다 우리는 배워본 적도 없고 결국 마이너스 인생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소멸한다는 걸 갖다가 그게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사표 낼 때 제일 생각했던 건 제가 과연 이 사업을 평생 할 수 있을 것인가? 회사는 믿을 만한가? 보니까 1950년도 한국전쟁 때죠. 저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아주 좋을 때예요. 총알이 나가면 약도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동정요법부터 시작해 쭉 보면서 한국 사회는 남의 눈도 의식해야 되고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나가는 현성호 사무장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이상한 화장품 하고 다니면서 또는 이상한 건강식품 하고 다니면서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유니시티 제품은 제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 확신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매력적인 건 전 세계 60개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원코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마살이 있어요.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제 5개 병원 이제 수익 사업들을 통과하다 보니까 쭉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한정된 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은 외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다가 정말 믿음과 신뢰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회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스라이프 세븐이 2018년 홍콩 컨벤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이 따라잡으면 1년 후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라이프 C 같은 경우는 정말 병이로운 제품이죠. 혈관질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사업 설명하든지 또는 혈관질환은 심혈관 질환은 굉장히 처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다가 옆에 상대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또는 제가 병원에서 애고 없이 그냥 돌연사해서 오신 분들 보면 거의 가족분들도 줄초상 치를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혈관 질환 걸린 사람들도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스라이프 C를 접했을 때 저도 좀 사실은 그때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좀 황당했어요. 아니 그러면 병원에서 지금 우리가 심내혈관 센터를 해서 어쨌든 집중 치료할 수 있고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심내혈관 센터인데 그러면 2달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이만큼 내려가고 약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그럼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또다시 생각을 바꿔보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구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한 나라고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건 임상을 했다는 겁니다. 임상을 어디서 했냐고 중요한데 전임상 동물 임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상, 안전성 테스트, 부작용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마쳤다는 점. 그래서 신약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에서 존스홉킨스 클리브랜드 클리닉 특히 세계 1위 병원부터 12병원 안에서 모두 임상을 했다는 것. 그리고 PDR 약전에 등재됐다는 점. 그 다음에 약과 동등한 효능을 입증받았다고 하는데 한국도 지금 약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PDR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70년판까지 나와 있고 운동선수들이 먹어도 되는 안전한 제품이고 최근에는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도 이렇게 협약을 해서 먹고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공직은 문제 해결 기회라고 하는데 기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될 것 같아요. 태평성대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난세의 영웅이라든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릴 때 뭔가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위기였죠. 올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강요된 올인이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올인을 했고 그 선택이 6년이 지나서 지금 그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장님은 선택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누구한테 선택받았냐? 선택은 누가 준 거냐?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변화하고 싶은데 내가 익숙한 것에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려면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복제를 하고 싶고 그다음 또 여기에서 현재 이 코로나 위기에서 뭔가를 변하고 싶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기회가 찾아오고 그게 내 것이 되는데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매일매일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탄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 복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에 2014년 5월 달에 제주도에 가서 저와 또 신재혁 사장님, 신재혁 스폰사장님, 이현주 스폰사님 번갈아 가면서 제주도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제주도에 PCM 클럽, PD 클럽이 현재 18조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은 중산층의 요람이죠. 그리고 중산층의 요람인데 위기가 닥칠 때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제일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목동 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산층의 요람이지만 앞으로 중산층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참 매력이 발 달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기존의 산업은 어디든지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는 곳은 유니시티 홍콩센터입니다. 홍콩센터는 유니시티가 투자해서 굉장히 중심가에 만들어 놨습니다. 본토에 있는 분들, 특히 저희 파트너 김비영 사님께서 북경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서 직급자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토에 있는 분들이 또다시 홍콩에 와서 PMC를 했고 한국에 또 이분들이 와서 PMC를 했고 총 16회 PMC를 2년 동안 진행하고 가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저번에 이제 스위스 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홍콩 중국 프로모션을 보니까 디렉터를 하게 되면 또 핀란드를 가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보다도 또 더 좋은 곳으로 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 파트너들이 제일 많이 가니까 저는 또 그게 또 제일 또 즐겁습니다. 자, 처음에 제주도 갈 때 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서 딱 6년 만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당시에 로얄 패밀리 세미나 랠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룹 전체가 세미나 랠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혁 스폰서님, 이현주 스폰서님, 또 이진성 스폰서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사업 설명도 해주시고 그냥 하루 종일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혼자 시작했는데
저희 그룹 랠리를 제주도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데 이현주 스폰서님 뵐 때도 막 눈물이 나서 너무 감사하고 스폰서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그냥 하고 구름에 뜬 기분이고 이게 진짜 이 사업은 되는구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PD클럽입니다. PD클럽 사장님들 이번에 거제도 갔었고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세미나 열릴 때 이렇게 사업을 사진을 한번 찍어주죠.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약 8조의 PD클럽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탑의 차별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명문학교 명문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자 하는 자, 확장하고자 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받쳐지지 않으면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리더십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십, 즉 뭐냐면 돌아가신 아산구 정비영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100명의 작업자와 1명의 관리자는 바꾸지 않는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래서 유탑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폰서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역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만만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만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되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에도 우리만 계속 웃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클린 프로그램을 빨리 굴러가는 거죠. 저도 어제 이제 클린 2세트를 전달하면서 제품 전달하고 사업할 때가 제일 짜릿짜릿하죠. 제주도에 있는 정경희 사임, 정경수 사임, 정경미 사임, 김지현 사임. 다른 사업하고 타산 네트워크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유니스트를 만나고 이렇게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변했죠.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먼저 물어봅니다. 먼저 물어보는데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한다면 광고 청산 도매 소매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굳이 광고 청산 도매 소매를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그 다음에 20대들 광고 청판 도매 소매가 뭔지를 몰라요. 직접 구매합니다. 그럼 전부 다 메이드 인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제가 20세인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도매떼기로 팔아가지고 소매를 했고 그걸 갖다가 교과서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업하는 분들이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네트워크 사업 할 때 네트워크 봤단 해도 깜짝 놀라던 시기에 근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영등포센터 미팅을 가는데 옆에 시내버스가 지나가는데 믿을 수 있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다단계 보증기관 제가 사업을 할 때와는 천지가 개벽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광역 버스까지 이제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직접 구입하십시오라고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알렸죠.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계속 알리고 처음에 순진하게 많이 팔면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 7개월 그 다음에 전업하고 나서 시간 축적을 해야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 학습 속에서 그 다음에 신망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유니시티 보상 플랜은 판매 수입이 10%고 권리 수입이 90%입니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개로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 제가 살이 빠졌어요. 주변에 막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게 다른 사업은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서 가초 지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클린을 하고 나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소개가 되는 게 어제도 어떻게 보면 북경에서 소개된 분이 계속 타고 와가지고 본인이 연락 와서 전달하게 된 케이스죠. 그 다음에 할증 프로그램으로 제품과 캐시백을 동시에 받아가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권리 소득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소비자로 시작하지만 제품의
놀라움과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제품과 그 다음에 탁월한 보상으로 모두가 지급 전환의 가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1차 수당은 노동 수입입니다. 네, 노동 수입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2차 수당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까지 주고 또 여기까지 주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12세대 건물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12세대라고 해서 12번째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소비자도 있고 그 다음에 13세대, 14세대, 15세대 이상의 건물 100세대까지도 지어가는 거죠. 일반적인 건물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은 스스로 보수를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누군가 빠져나갔다면 13세대가 12세대가 되고 12세대가 11세대가 되고 처음에 1세대에서 5%, 5에서 10%인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가 1%밖에 안 되냐고. 제가 직접 모집한 프랜차이즈가 7명입니다. 그러면 1세대에서 기껏해야 70%입니다. 재구매를 한다 그래도. 그런데 10세대 1000명이면 10세대 1%가 1000%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10세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리 수입이고 그 다음에 성격 보너스부터.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아도 나중에 뻗어나가면서 나와 전혀 다른 인맥들이 생겨나가는 그런 보상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클린하고 나서 20%의 자격을 가지면 클린 하나 소개할 때 20만원, 두 개 20만원, 또 60만원 이렇게 되는데 2차 수당까지 합치고 3레그가 되면 75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5명한테 했을 때 125만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강남에 오피스텔 2억 5천짜리 월 임대 수익이 75만원이래요. 다이아몬드 권리 수익이 3천만원입니다. 3천부터 시작하는 거죠. 3천, 4천, 5천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10%, 10세대, 11세대, 12세대 1%짜리가 10,00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가 1억이 되는 겁니다. 오피스텔 다이아몬드 권리 수익이 이제 3천부터 시작하지만 이걸 갖다가 임대 수익으로 따진다면 오피스텔 40대는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 40대 관리나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지금 7명의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맵지를 뽑아보니까 약 4,000명의 소비자가 그들이 스스로 쓰게 됩니다. 처음에 쌀 한 톨, 두 톨 주울 때 한 대박씩 받는다고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시간은 눈 감았다 또 5년, 6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다니듯이 집중했어요.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있으면 세금 수리 유지비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네,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세미나로 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유니시티는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닙니다. 네, 뭘 메고 찾아가 가지고 하지 마시고 모여 가지고 세미나에서 엄청나게 좋은 상품과 좋은 제품과 그 다음에 사업의 비전을 제시를 하십시오.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시간을 짜서 쉴 새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유니스티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보상 플랜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입 바른 소리, 달콤한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슬레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을 순간적으로 현혹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꾼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술자예요, 기술자. 근데 유니스티 유탑은 진실 배려를 바탕으로 이진성 스폰서의 정통성과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니스티 유탑 그룹은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신망이 살아있는 것.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탄탄하게 다져진 것을 바탕으로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생하고 파산했는데 2014년도에 하와이도 여행 가고 그 다음에 2018년도 하와이도 갔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엄청난 여행을 다녔고 전 세계 16개국을 다녔습니다. 내년에는 다이아몬드 여행 또 하와이가 예정돼 있고 내년에 보니까 여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 내년 6월 달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제주도에 유니시티 깃발이 나올 거라고. 저희
그룹의 벤처클럽이 시내를 누비고 다니고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제주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년 되면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 또 후회를 하겠죠. 그런데다가 전 세계 피드클럽이 모여서 사업의 비전과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또 방향성을 또 제시해 주고 여기에 있는 것과 또는 비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건 제 개인적인 비전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룰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제주도를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동남아 9개의 도시에서 직항 노선이 들어옵니다. 무비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가 명실상부하게 동북아시아 유니티 사업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유니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싶어도 도구가 없으면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제는 도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 했던 방식과 어디 가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이제는 그런 도구조차도 없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유니시티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고 그 다음에 유니시티는 기회를 주고 그의 기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용기를 또 포함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줌 미팅에 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희 파트너들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밴드에서 이야기했는데 어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엄청 왔습니다. 서울에도 제주도에도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튼튼하기를 기다리는 이무기는 좋은 날씨에 안 올라갑니다. 난세에 올라갑니다. 이 난세에 유탑 그룹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예, 승천하는 용같이 승천하는 용같이 모든 사업의 성과를 이루시고 유탑그룹이 전 세계를 석권하는 날까지 그 선봉에 모두가 서야 되겠지만 저도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현성우 이주원 그룹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서없지만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